진실을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민심의 향배를 둘러싼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전 인수격으로 민심을 해석하기도 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부심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를 지내고 온 여당 지도부는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전 앵커님 추석 잘 보내셨어요? 아이고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보도했던 언론사가 인터넷 네. 매체죠. 개혁신당이 김영선 전 의원과 거래를 시도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준석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을 했는데 우리 좀 내용을 파악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 이게 원래는 그 뉴스토마토인가 하는 그 인터넷 매체에서 네. 그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한 게 있다. 예. 이렇게 보도를 했었잖아요. 그게 주장 그래서 1이죠. 주장 1. 예, 처음에 2주 전인가 그 보도가 나왔을 때 제가 열심히 읽어봤는데 네. 일단 기사 요건이 좀 미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주장은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고 쭉 한 다음에 네. 정작 거기에 관련된 당사자는 이것을 부인했다. 이렇게 얘기돼 있잖아요. 기사 네. 자체가. 네네. 그래서 그냥 카더라였는데 두 번째는 더 확실한 걸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오늘 사실은 좀 긴장도 했거든요. 예, 예.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건가. 근데 어땠습니까? 아침 보도를 봐서는 네. 이게 무슨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천 개입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김영선 우리 당 의원이었죠. 네. 우리 네네. 당 의원과 그다음에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간에 서로 무슨 이른바 영어로 하면 딜인가요? 비례대표 1번, 3번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영어로 말하면 지금 전 앵커님이 얘기하신 대로 딜이 이루어졌다. 네네. 이런 얘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이것도 기사 요건에 약간 좀 미흡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만약에 그 사실 자체는 그러니까 네.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라든가 혹은 발언을 놓고서 서로가 개혁신당과 김영선 의원 사이에 그 비례대표 1번, 3번을 놓은 그런 거래가 있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겠죠. 네네. 자, 그러니까 좀 더 살펴보기는 해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첫 번째 주장 나왔을 때는 이게 좀 기사 요건 미비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더 유심히 보셨을 것 같다는 이제 네. 생각은 들고요. 자, 지난번에 그럼 좀 앞장서서 그때 이제 아까 주장 1이죠. 요번 주장 2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주장 1에서 이게 기사 요건 안 된다는 말씀하셨지만 뭐 대통령실에서도 강력히 이제 그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뭐 결국 공천을 받은 것도 아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요건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 야당에서는 오늘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또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팩트가 좀 더 확인이 안 돼도 야당으로서는 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약간 좀 무리하다고 보시나요? 아니 그거는 무리해도 너무 무리하죠. 네. 원래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 수사 결과 그 수사 내용에서 미진하다고 생각된 것이든가 아니면은 아예 검찰이 수사하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권력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심증이 있을 때 하는 게 특검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0여 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한 제가 보기에는 이건 기사 자체 요건이 안 되는데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누군가 보도했다는 이유로만으로 해서 그걸 놓고서 그 특검 안으로 포함시킨다면 네. 아니 특검을 그렇게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얘기가 나온 게 하나만 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네. 오늘 통과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뿐만이 아니고 지금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오면 즉각 그걸 어떤 공세 소재로 이제 그 활용을 합니다. 이런 게 네, 어떤 뭐 그 정치적인 노림수랄까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런 건. 아니 그거는 뭐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야당은 기승전 김건희 아니면 기승전 윤석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대통령 부부를 이렇게 악마화한 다음에 네. 모든 것들을 그분들과 연결시켜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거겠죠. 근데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네. 그 명모 씨라고 하는 분,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이준석 그리고 그 김영삼 씨가 만나는데 같이 있었다는 그 명모 씨는 네네. 실질적으로 대통령 후보일 때 그 캠프에서 일한 경력이 있대요. 네네. 그리고 대통령이나 여사와 통화한 내역을 사람들에게 막 들려주면서 자랑하고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시했군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 우리 왜 정치편에 가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내가 누구 알고 뭐 이러면서 내가 누구를 공천을 줬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진짜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되는지 안 돼 있는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보도만으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그리고 그 김영선 씨와 또 함께 경쟁하던 검사 김모 씨가 있는데 네네. 이 두 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 두 분 다 그냥 컷오프를 시켜버렸어요.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김영선 씨 같은 경우는 당무감사의 10% 하위에 속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분 그 김모 검사는 검사 신분으로 출마를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상당히 그 무리를 일으킨 것들에 대해서 이 둘 다 논란이 됐는데 두 사람 다 그냥 그 한 대표가 칼같이 잘라버린 거예요. 쉽게 네네. 얘기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미적미적 끌렸다면 지금 또 어떤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기된 의혹의 진위와는 별도로 당내에선 김 여사 리스크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렇죠. 제2부속실 설치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요. 김종혁 네. 최고위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전폭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뭐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는데요. 네네. 그 제2부속실 설치는 대통령이 공약으로도 말씀하신 것이고 또 네. 본인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공약은 아니었지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빨리 설치를 해야 되고 저는 특별감찰관도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같이 동시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그거 왜 특별감찰관 설치 안 하냐고 문재인 정부 그렇게 비판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그래야 그 여사가 뭐 예를 들면 마포대교를 가든지 아니면 무슨 그 장애 아동들 시설을 찾아가든지 거기에 대한 말이 덜 나오지 뭐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계속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그 안전장치가 빨리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마포대교 얘기하셨는데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굉장히 높다. 민정수석실이 현장 민심을 대통령 부부께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네. 상황에선 이런 그 제안을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실제로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 당원들도 아니 왜 그런데 가서 예를 들면 무슨 뭐 누가 지시하듯이 뭐 내가 뭘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구설수에 오르느냐라고 뭐 약간의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비판적인 입장을 표시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우리 당원들도 그러는데 뭐 그게 뭐 일반적인 민심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신지호 총장이 얘기했던 부총장이 얘기했던 거는 그런 것들을 저는 그런 행보 같은 것들을 할 때 좀 제2부속실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정무적 판단까지도 잘 고려해서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민주당에서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가 외국백 이 관련해 가지고 뭐 사과나 이런 매듭 짓는 어떤 행위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는 것 자체가 이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야당이 주장을 했지만 네.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난번에 대표 경선을 할 때 모든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뿐만 아니라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모든 후보가 네. 그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다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뭐 여사도 본인이 무슨 사과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들을 내비쳤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어쨌든 검찰이 불기소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수사심의회에서도 검찰 불기소 의견이 맞다라고 민간인들이 결정을 했는데 네. 그런 법률적인 것과 상관없이 여사께서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시켜드린 부분들을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역임하셨고요. 지금도 경기도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입니다. 아까 연휴 기간 이제 민심 좀 접해봤다고 하시면서 김건희 여사 얘기도 했는데 그 외에 이제 유권자들 지역 구민들 만나보니까 어떤 얘기 가장 많이 합니까? 아니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씀 제일 많이들 하시죠. 먹고 살기 물가가 힘들다. 너무 많이 네네. 올랐다. 네. 기업이 너무 안 된다.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빈 사무실들 그리고 빈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당원들은 아니 왜 대통령과 이 당이 네. 서로 잘 협조해서 가지 않고 삐그덕 거리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질타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 민주당은 특검 공세 강도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법안 처리와 별도로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특검을 비롯한 여러 의혹 제기, 뭐 국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여당에서 어떤 기조로 이제 대응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네. 이게 무슨 짜집기법도 아니고 모든 그냥 언론 보도에 나온 한 줄 나온 것들도 다 집어넣어서 특검을 하겠다고 해버리니까 이 네네. 특검의 진정성이라든가 신뢰성 같은 것들이 매우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뭐 본인들이 특검 자체를 추천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그중에서 본인들이 2명을 골라서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네.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처음에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분들이 김건희 특검법이든 아니면 최상병 특검법이든 이 특검법을 통해서 무슨 진실을 규명한다기보다는 그 특검법을 계속 법안을 내므로써 민심을 동요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게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특검법을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표결하더라도 또 폐기되고 이 수순을 알면서도 계속 어떤 이른바 정치 공세를 한 목적이 크다 그런 말씀이세요? 이게 한번 폐기가 되면요. 네. 거부권이 행사되면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야당으로서는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혐의를 좀 더 넣는다든가 뭔가 이런 부분들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리고 또 한 번 거부권이 행사된 다음에 보복하듯이 뭐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법안을 다시 낸다든가 이거는 이게 정상적인 여야 관계나 혹은 정부와의 관계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보복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정략적으로 이런 특검을 악용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협치와는 좀 거리가 멀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오늘 국회 본회의를 볼게요. 특검법이 안건으로는 여당은 일단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걸로 예상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네, 근데 그렇죠. 이번에는 본회의 자체를 뭐 거부한다 그럴까요? 보이콧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필리버스터 안 하고 본회의 거부로 바뀐 이유, 그 배경은 뭘까요? 현실적으로는 필리버스터를 해봐도 우리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24시간 연장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번에도 필리버스터를 해서 우리가 왜 이것을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지연시키는 것도 있지만 알리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또 하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네. 적용한 것들을 이것저것 다 갖다 놔서요. 도대체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떤 걸 야당이 주장하고 있고 어떤 걸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지조차 굉장히 불투명한 것들이 있는데 네네. 아마 야당은 오히려 필리버스터 기회를
그런 확정되지 않은 혐의들을 갖다 확산시키는데 본회의장에서 그런 것들을 발언을 통해서 확산시키는 기회로 삼으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뭐 그 장단에 춤을 출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필리버스터를 안 하는 게 더 맞다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고요. 자, 근데 좀 더 이렇게 전체적인 그 그림에서 보면 자, 야당이 특검법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 이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재표결 뒤에 폐기 수순. 야, 이 도돌이표처럼 반복하는 거. 어쩔 수 없이 현재로선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불행하지만 뭐 그런 상황인데요. 어디선가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그 아주 명백한 제3자 특검법으로 가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건 야당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모두 다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서요. 네. 사실 이게 그 공수처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럼 그 수사 결과를 놓고서 조금 더 여야의 어떤 그 평행선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빨리 공수처가 1년 2개월이나 되도록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질질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빨리 수사 결과를 내놨으면 좋겠어요. 공수처가. 네네. 공수처가 빨리 수사 결과 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4일 다음 주입니다.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김정혁 최고위원님도 참석하시죠? 네, 뭐 최고위원이니까 당연히 가겠죠. 네네. 자, 이번 만찬 회동 자체에 의미를 두는 회동입니까? 아니면 뭔가 성과를 거두기 위한 회동입니까? 어떤 쪽이라고 보세요? 그거는 뭐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원래는 이제 추석 전에 하기로 했던 지도부와의 첫 상견례인데 그때 네. 이제 한동훈 대표가 2026년 그 의대 증원 유예 제도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자라는 얘기를 하니까 네. 용산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거부감 같은 것을 표시하면서 그 연기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대통령이 그 한동훈 대표하고 만찬 전에 따로 개인적인 어떤 대화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여러 명만 있는 그 자리만 있지 말고. 그럼요. 이게 네. 사실은 한 20명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대개의 경우는 만찬하기 전에 그 네. 대표하고 대통령이 따로 얘기를 좀 한 다음에 같이 이제 만찬장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그게 참 보기도 좋고 지난번에 만났던 거야 뭐 여러 사람이 그 위로 겸 해서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무슨 다른 얘기를 하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네네. 이번에 이제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그 사전에 좀 만나서 그 얘기를 좀 대화를 나누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이제 성과를 거두기 위한 회동이 될까요? 이렇게 이제 여쭤본 이유가 지금 이제 의정 갈등, 의료 공백 이게 이제 큰 사안으로 지금 불거져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네. 계속 더 장기화되게 놔둘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또 매듭을 풀기도 되게 어려운 문제로 이제 보이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뭐 모르겠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이게 약간 좀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과연 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두 가지 같아요. 이게 의료 공백 어떤 탈출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지 플러스 이제 두 사람 간에 약간 어색한 관계가 풀릴 수 있는지인데 그 어색한 관계 그거는 둘째치고 이게 핵심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어떤 진전을 볼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될 수 있을지 국민들은 그걸 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계기도 마련되고 네. 그다음에 두 분의 어떤 그 관계도 좀 많이 개선되기를 우리 당원들은 매우 바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 역시 이거는 뭐 의정 갈등 문제는 사실 여야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하고 해법을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와중에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측 특히 한동훈 대표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만남을 거절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이 부분은 좀 파악을 해보셨어요?
예, 그럼요. 근데 6월, 7월에 본인을 안 만나줬다는데 6월, 7월에 예. 그 한동훈 대표는 자연인이었어요. 당 대표가 된 게 7월 23일입니다. 아, 따라서 무슨 뭐 그 6, 7월에 나를 안 만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예. 의미가 없는 얘기고 그 네. 이후에 그 비공식 면담을 한번 했잖아요. 6, 7월 그때는 한참 대표 되려고 뛰어다닐 때인가요? 네, 그러니까요. 그 경선할 때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별 의미가 없는 얘기고. 네. 그다음에 그 한지아 대변인에 따르면 한지아 대변인이 계속 그분께 박단 비대위원장인가요?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했었는데 연락이 안 됐다고 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한동훈 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하고 다 그 접촉을 하고 있는데 네. 본인이 그 박단 씨가 연락을 계속하였는데 이 사람을 일부러 안 만났다? 그건 상식적으로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중간에 어떤 그 뭐랄까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나요? 뭐 네. 어떤 연락상의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네. 저희가 그 한동훈 대표가 박단 대표를 일부러 안 만났다? 그거는 좀 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전에 여당 일부 의원들 뭐 그중에 이제 밝혀진 사람은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비공개 만찬을 가졌는데 그게 네, 이제 이른바 일부 언론은 아 이게 역시 한동훈 대표와 그의 측근들은 다 배제됐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좀 나왔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기사가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윤 의원이 먼저 이제 번개를 요청했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거지 누구를 배제하려고 애초부터 그러진 않았다는 좀 것으로 약간 그런 분위기로 이제 저 사실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오해가 생기거나 아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지금 뭔가 삐걱거리고 뭔가 이렇게 좀 사이가 소원하다 이런 시각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잘 원활하게 될 수 있고 진짜 적극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옮겨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그 계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 이번에 그 만찬이 그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여야 그러니까 우리 저 정부 여당은요 같은 배를 타고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를 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서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에 구멍을 뚫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노를 함께 저어서 가야 돼요. 그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건 저희 당으로서도 저희 당이 성공한 당이 되기 위해서는 차기 정권을 장악을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올바른 어떤 정책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두 분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당 지도부가 서로 협조를 하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은 네. 그거는 그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해요. 의무고 당이다. 자 네. 한마디로 일심동체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일심동체가 아니지만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죠. 일심동체 되려고 노력한다. 자, 김종혁 최고위원님 페이스북에 보니까 가장 최근 공개글 가운데 이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자리 잡도록 열심히 방어해 왔는데 이제 중반전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제대로 잘 해줘야 한다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쓴소리 모드로 바꾸시기로 한 이유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에게 가장 하고 싶은 쓴소리 어떤 건지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우리가 총선에서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전까지 우리가 국민들에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저도 역시 뭐 여러 가지로 대통령을 방어해 드렸어요. 네네. 그런데 우리 총선에서 이렇게 싸늘한 민심의 채찍을 맞았으면 그다음에 저희는 변화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우리가 아무리 뭐 옳다고 주장해도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뭐 민주당 핑계 댈 것 없이 우리 스스로 고쳐 나가자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총선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패배를 했으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이제는 쓴소리를 해야겠다. 당내 야당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네네.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을 따라가는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을 따르라.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추석 연휴는 어제